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바로 그 이더넷 계층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 분야에 관심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요. 실제 캡처 더 플래그 같은 해킹 대회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심장부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강력한 기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부터 해야겠죠. 네트워크에서 지금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몰래 엿듣고 또 티 안 나게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방법부터 알아볼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바로 이 TCP 덤프 명령어를 쓰는 건데요. sudo TCP 덤프 -i eth0 -i capture.pcap 이렇게 입력하면 eth0 인터페이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고스란히 capture.pcap이라는 파일에 저장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천 수만 개의 패킷을 일일이 뜯어보기 전에 이 케빈포스 캡처전 피캡 명령어 하나만 딱 쳐보면 이 트래픽이 대충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캡처된 건지, 데이터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분석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죠. 자, 이제 네트워크를 엿들을 수 있게 됐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내 정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맥스푸핑이라는 기술이 바로 그건데요. 허가된 기기만 들어오라고 문을 걸어 잠근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 기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맥 주소를 수동으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면 됩니다. 먼저 sudo iplink set dev eth0 다운으로 네트워크 카드를 잠시 꺼주고요. 다음으로 sudo iplink set dev eth0 어드레스 001122334455처럼 원하는 새 주소를 딱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sudo iplink set dev eth0 업으로 다시 쳐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물론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럴 땐 전문가처럼 지름기를 쓰면 됩니다. 맥체인저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냥 sudo 맥체인저 -r eth0 이 명령어 한 줄이면 알아서 무작위 맥 주소를 짠 하고 만들어줍니다. 훨씬 빠르고 편하겠죠? 좋습니다.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패킷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날려보는 거죠. ARP 스푸핑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강력한 기술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네트워크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사실 내 맥 주소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 원래 게이트웨이로 가야 할 모든 데이터가 저한테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목표물과 게이트웨이 사이에 투명 인간처럼 끼어들어서 모든 통신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격은 어떻게 하느냐? 압스푸프 같은 툴을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을 다 속여야 한다는 겁니다. 터미널 창 2개를 띄워놓고 하나는 sudo arpspoof -i eth0 -t 타겟 IP, 게이트웨이 IP 이렇게 타겟을 속이고 다른 하나는 sudo arpspoof -i eth0 -t 게이트웨이 IP, 타겟 IP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속이는 거죠. 양쪽에 ARP 캐시 그러니까 주소록을 동시에 오염시켜서 통신 경로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중간자 공격에 성공했어요. 그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ARP 스푸핑에 성공한 다음 트래픽을 캡처해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HTTP나 FTP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타고 흐르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정보들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던 CTF의 플래그, 즉 정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아주 특별한 모양의 패킷이 네트워크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바로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스케이피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걸 이용하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이더넷 프레임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프레임은 ether, DST는 FFFFFFF, 슬래시 ARP, PDST는 192.168.1.1. 이건 지금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에 보내는 이더넷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192.168.1.1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ARP 요청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샌드피 프레임 EFIS는 ETH 영위함수로 ETH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에 쏴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우리가 디자인한 맞춤 제작 패키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벨 3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고급 기술들을 다룰 건데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쓰이거나 캡처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활용되는 그런 최상위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LAN 호핑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아파트 101동 사는 사람이 맘대로 201동에 들어가서 그 집 우편물을 훔쳐보는 것과 같아요. 원래는 VLAN이라는 가상의 벽으로 네트워크가 나뉘어 있어서 서로 통신할 수 없어야 하는데 네트워크 스위치 설정이 허술하면 이 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구역의 트래픽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벽은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바로 이중 태깅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스캐피로 packet equal ether/.1q, 비렌 equal 10/.1q, 비렌 equal 20/IP처럼 비렌 태그를 두 개나 붙인 특수한 패킷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패킷이 첫 번째 스위치에 도착하면 스위치는 바깥쪽 태그, 그러니까 비렌 equal 10짜리 태그만 보고 그걸 떼어낸 다음 패킷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비렌 equal 20라는 두 번째 태그가 숨어 있죠. 다음 스위치는 이 안쪽 태그를 보고 패킷을 원래는 갈 수 없었던 20번 비렌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많은 CTF 문제들이 그렇죠. 답은 이미 피켓 파일 안에 다 있습니다. 마치 건초 너미 속에 숨겨진 바늘처럼요.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그 건초 더미 속에서 어떻게 바늘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내느냐? 바로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필터입니다. 와이어샤크나 티샤크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예를 들어 특정 맥 주소만 보고 싶으면 istat adder equal aabbccddef, RP 패킹만 보고 싶으면 간단하게 R, 네트워크 전체에 뿌려지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만 보려면 istat dst equal fffffff 이런 식으로요. 이런 필수 필터들만 잘 알고 있어도 분석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불필요한 건 싹 걷어내고 핵심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정말 고수들만 아는 꿀팁인데요. 이더넷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타입 또는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 값은 0x0600 이상이라서 타입을 의미하는 이더넷 II 프레임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이 값이 0x0600보다 작다면 그건 길이를 의미하는 802.3 프레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 하나의 피켓 파일 안에서 이 두 가지 프레임 형식이 막 섞여서 발견된다? 이건 거의 99% 출제자가 일부러 데이터를 숨겨놓은 겁니다. 프레임 길이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안에 플래그를 숨겨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신호죠. 네, 지금까지 정말 강력한 기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을 정리하고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이 지식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더넷 관련 CTF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보자. 일단 전체적인 패킷 통계부터 확인하고 이거 좀 이상한 맥 주소가 보이는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전부 분석해봐야지. 혹시 비표준 타입 필드는 없나? 최소 크기를 맞추기 위한 패딩 영역에 뭔가 숨겨놓진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이상 징후를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지식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칼과 같죠? 요리사가 쓰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지만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됩니다. 이 기술들은
배우고 방어하고 또 허가된 대회에서 실력을 겨루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반드시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허락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일종의 지도, 로드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들고 어떤 길을 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또 소중한 것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